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9강 무사와 악사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서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외화와 내화의 구조, 즉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화는 김기범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행적을 수소문하는 내용이고, 내화는 김기범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학도병 출범식에서 계획된 거사를 무산시키는 기범, 그리고 해방 후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 5.19의 선거를 돕다 상대편의 매수당의 친구를 배신하는 것, 5.19의 장례식에 와서 5.19를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시골에서 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김기범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해당해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액자식 구조인 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과거를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되면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볼게요. 나는 소학교 때부터 친구인 김기범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김기범은 타고난 재능과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로 일본에서 법대를 나온 유학생 출신이다. 그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현실주의자로 그 때문에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제 말 조선학생 출정식에서 친구들과 만세를 부르기로 모의하고는 기상천외한 만세를 불러 위기를 벗어난 일이나 친일파에 대한 변호, 친구 5.19에 대한 배신 등은 그의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5.19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자 무사가 없는 세상에 악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자취를 감춘 그는 시골에 들어가 도인의 삶을 살다가 10년 만에 나를 찾아오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이 부분, 출정식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모의하고는 기상천외한 만세를 불러 위기에서 벗어난 일, 그리고 5.19가 세상을 뜨자 무사가 없는 세상에 악사가 무슨 필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숨막히는 초조와 불안 속에 이윽고 도지사가 축사를 끝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긴장으로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거사를 거행하기 전에 긴장감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대요. 도지사가 방금 축사를 끝냈으니 다음은 동지들의 입에서 잔 기침 소리가 들려올 차례였다. 이 잔 기침 소리가 바로 거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죠. 하지만 그 신호가 들려올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았대요. 아무리 초조하게 기침 소리를 기다려도 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들은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직유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물을 끼얹은 듯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그 뒤에서도 썰물처럼 몽둥이로 내리치듯이 직유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려움에 거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동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거사가 실패했는데 거사의 실패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면서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제시된 부분에서는 나와 기범이 나오는데 기범은 너무 대놓고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나가 긍정적인 인물은 아닌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거사의 실패로 안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 돌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센 반자이, 조선 만세라는 거죠. 바로 기범이 이렇게 만세를 불렀어요.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뚝하게 서 있었다.
모든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기범의 행위에 대한 동지들의 원망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 침묵 끝에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범을 제압하여 체포하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이때 또 기범이 만세를 부릅니다. 니폰 반자이, 이번에는 일본 만세라는 말을 해요.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범을 쏘아보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기범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침묵이 이어졌는데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대요. 즉 이전의 침묵은 기범이 체포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느끼는 긴장감으로 인한 침묵이었다면 이번 침묵은 기범이 조선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만세를 외친 것에 대한 의아함으로 인한 침묵인 거죠. 그리고 기범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칩니다. 다이토와 반자이, 대동아 만세라고 말해요. 이 만세는 첫 번째, 두 번째 만세와 연결되어 일제와 그 정책에 대한 찬동을 의미하는 거죠. 식장을 지배해온 숨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만세를 저항의 의미가 아닌 일제에 찬동하는 의미로 만들어준 거죠.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가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기범은 정의로운 일이지만 그 일에 나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무력화한 거죠. 이를 통해 기범이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범이 첫 번째 만세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뒤의 만세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어 라고선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해요. 기범이 모두 날 원망하겠지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맙게 생각했대요. 그 다음 중략 부분 이유를 보면 나가 기범한테 말하는 부분입니다.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사는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일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자 기범은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에 불과하다.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어지게 해온 놈이다.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일규는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런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받는 소치인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둘 순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즉, 기범은 자기 자신은 악사이고 일규는 무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악사는 무사를 칭송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사는 뽑아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을 멋들어지게 하는 존재로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위선적인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악사는 광대 같은 주인을 위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존재로 무사를 칭송하며 산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강자에게 기생하여 자신의 안위와 생계를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지식인을 의미해요. 무사와 악사 모두 부정적인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봤어요. 이 작품의 주제는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을 보겠습니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서 껍빛달리가 무사와 악사랑 비슷하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껍빛달리 전체 줄거리를 읽고 무사와 악사와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기가 전체 줄거리에 해당하니까 보기를 먼저 읽어보세요. 줄거리를 다 읽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선지를 볼게요. 1번에서 5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1번, 윗글과 보기 모두 부정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윗글에서는 기범, 보기에서는 이인국이 부정적인 지식인에 해당하죠. 2번, 윗글과 보기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인물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기범과 이인국이 이에 해당하는 거고. 3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일제에 동화되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윗글에서 기범은 강자에게 기생해서 자신의 안위와 생계를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지식인이죠. 일본 만세, 대동아 만세를 외치면서 거사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범이 일제에 동화되는 인물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보기에서 이인국 역시 일제에 동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잠꼬대도 일본어로 할 정도로 완전한 한국 식민으로 동화되어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따라서 이인국도 일제에 동화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윗글은 보기와 달리 일제에 동화되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럼 4번을 볼게요. 보기는 윗글과 달리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의 회상이 나타난다. 보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죠. 회중시계를 꺼내보다가 30년 전 과거를 회상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회중시계가 바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어요.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 회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맞죠? 한편 윗글은 전체 작품을 놓고 보면은 외화가 김기범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행적을 수소문하는 내용이고 내화는 김기범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시된 글에서는 이러한 역순행적 구성, 과거 회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한 내용이 됩니다. 5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직업적 사명감을 상실한 인물이 나타난다. 보기를 보면 이인국은 외과 전문의예요. 의사죠. 그런데 병의 증세보다 경제적 능력을 저울질하는 진단을 합니다.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물질적 이익을 더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인 거예요. 따라서 직업적 사명감을 상실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지금까지 현대소설 9강 무사와 악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